3번 합의 해제, 동그라미 1번.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을 반드시 약정해야 되느냐? 그건 아닙니다. 합의 해제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. 합의 해제는요, 그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. 2번, 합의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랬고요. 3번, 금전은 어떻게 된다? 반환할 금전. 이자 붙인다, 안 붙인다? 안 붙인다 그랬죠. 3번 틀렸죠.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.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합의 해제합시다 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되잖아. 합의 해제합시다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네요. 534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?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잖아요. 이게 새 청약이야. 그러니까 기존의 청약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. 5번 또 남았어요. 합의 해제도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. 자, 4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.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 또 나왔습니다. 이자 붙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? 없다. 2번 해제 불가성.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. 갑과 을에게 해제권이 생겼어. 즉 해제권자가 여럿. 또는 병이 갑을에게 돈을 주는데 갑을이 지분을 안 넘겨줘. 그럼 병에게 해제권이 생기고 상대방이 여럿. 이런 경우가 있죠. 해제권자가 여럿이거나 상대방이 여럿일 때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었죠.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행사의 불가분성이 뭐예요?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라. 그죠?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되겠죠. 또 하나 어느 일방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도 해제권이 소멸한다. 여기 있겠죠. 3번 해제로 인해서 부담하는 원상회복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관계고요.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뭐라 그래요? 정기행위. 결혼식 예복을 맞췄는데 결혼식까지 예복이 완성이 안 됐어.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권이 생겨요. 따라서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 의사표시가 따로 있어야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.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.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길 뿐입니다. 따라서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제됐다.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데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어요. 그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. 자,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, 그 후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, 그리고 나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이 채권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냐? 다시 말해서 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? 안 된다. 왜 안 되냐?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,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잖아요.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,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, 이 사람은 548조 1항 단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548조 1항 단서에 보면요,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즉 제3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. 그 제3자에 해당하느냐 말이죠. 아니라 말이죠.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.